자, 안녕하십니까.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최영건입니다.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을 시작해서 기본서 이론 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하고 접하게 됐죠. 그러면은 27회 대비하면서 26회 우리가 기초 입문 오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격시험의 특성상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좀 써달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26회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많이 좀 힘이 들었던 그런 과목에 해당되는데 과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접해 주신 분은 그래도 힘들지 않게 좋은 점수로서 합격으로 갔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은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또한 좀 신경을 덜 쓴 그런 수험생들 좀 힘이 됐던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럼 27회에 대비하면서 이런 부동산 세법을 우리가 기초 입문부터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저는 부동산 세법을 정리함에 있어서 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당연하겠지만은 부동산 세법은 법과목입니다. 법과목. 우리가 세법 하면은 세금에 관한 법이란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세금 과목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지는 않지만은 부동산 세법도 법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법을 정리하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샘말로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는데 그 말은 법에 규정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도 무시를 못하죠. 하지만은 법과목으로서 법대로 이렇게 법에 규정된 내용을 하나하나 숙지해 가는 게 세법을 접근하는 첫째 길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런 의미를 좀 정리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언급하겠지만 조세 법률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 마인드 틀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과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세법은 전략 과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목의 특성상 전략 과목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서 효자 과목이 되는 과목으로 시작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전략 과목으로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 목표는 상당히 우리가 전략 짜을 때 고득점에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은 부동산 세법은 40문항이 아니라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16문항. 그래서 공시법과 더불어서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목표는 14문항. 14문항 이상은 접근하는 게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경을 좀 덜 쓴다 할지라도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목표를 14문항 정도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법은요 다른 과목과 달리 출제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가 출제된 것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법 과목의 법대로 하자 그에 따라서 전략 과목으로서 목표를 효자 과목이 돼야 되니까 명확히 목표 설정을 일반적으로 한 8개 절반 정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공부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16문항, 14문항 이상을 접근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유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법대로 하자 전략 과목으로서 목표를 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집을 사고 팔겠죠.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갑하고 을하고 개인 간의 개인 간의
한번 아파트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죠. 자, 이럴 경우에 갑은 당연히 자, 매도인이 될 것이고, 자, 을은 매수인이 되겠죠. 산 사람. 자, 이럴 경우 자, 부동산을 지금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매도인에게는 자, 집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려가 되고, 자, 아니면 집을 아파트를 자, 산 사람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취득세를 고려가 되어진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집을 팔았을 때 지금 바탕이 비과세 받지 못하는 전제입니다. 뭐 집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이 있거든요. 충족될 경우 비과세 받지만 비과세 받지 못할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자, 달의 말일부터 자, 2달, 2개월 내에 자,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 취득일로부터 자, 그 사람은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법대로 하자, 그 다음에 전략과목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자, 과정틀이 나오는데, 자, 양도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2개월 내죠.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일부터 60일 내죠. 자, 그럼 먼저 가장 과목의 특성상 세법은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이랬을 때 자, 2개월의 범위하고 60일의 범위가 똑같지 않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2개월 이내 2달하고 60일은 명확히 구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지금 자, 양도소득세 2개월 내 애정신고 의무는 자, 소득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그래서 자, 이제는 법대로 하자고 그랬죠. 그 의미가 자,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는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고,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법상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의 각각의 적용 법률에 따른 규정이 다르죠.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하고 지금 정리한 이런 게 다 시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법의 규정대로 정리하면서 그에 따라서 소득세법 규정인지 아니면 자, 지방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정리되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죠. 자, 혼동하는 게 그러면 집을 판 사람은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이고, 자, 취득세는 60일인데 그러면 취득한 날하고 양도한 날 안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이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로 하는데, 자, 취득세에 있어서는 자, 가방으로 개인 간의 매매죠.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따집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럴 경우에 대금 청산일은 쉽게 말하면 자,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잔금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산 사람이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을 언제 치르겠다, 계약서에 기재를 하죠. 자, 그런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의 잔금과는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는 날
대금 청산율로 봐서 양도 1이 되는 겁니다. 그 양들이 속하는 달에 말부터 두 달 내 애정신고 음어서 그 두 달 내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불이익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취득한 날로 주시는데 개인 간의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을 따집니다. 사실상 잔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잔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약정일,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양도소득세 규정하고 취득세가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데 아니 잔금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고민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법대로 해라. 그렇죠? 법대로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 법령상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 정리하는 걸 처음부터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숙지하지 않으면 그 내용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앞으로시 뭐 입문 과정이든 기본서 과정을 때 다 정리해 갈 거거든요. 이럴 때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이런 궁금증, 의구심을 갖기 전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그래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정된 걸 하나하나씩 숙지해 가면서 정리해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시간적인 단축이 되면서 시험장에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저것 이세말로 따진 사람 있잖아요. 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이거 뭐 따진 사람은 공부를 시간을 많이 하려지만 시험장 가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자의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정리해달라. 그 말. 이런 게 앞으로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 우리가 많이 생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는 못한다고 그랬죠. 하지만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숙지해가는 게 초점이 되겠다. 자, 그래서 법대로 하자. 법과목의 특성, 그 다음에 전략감으로 어떤 유형의 소득세법상 양도 취득시기는 언제나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이런 걸 묻는 거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정리가 필요한 게 역시 연관되지만은 다른 공법 등도 개정을 받지만은 세법은 상당히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법률이 되다 보니까 개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개정 숙지를 잘한다서 쉽게 말하면 개정 과목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정에 민감하는데 2016년도 개정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 내용에다가 숫자로 16을 쓸 겁니다. 16을 쓰면은 2016년도 개정안이 될 것이고 이미 개정 법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도 중요한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15년도 이렇게 정리하다 그 말이에요. 2014년도 개정 내용도 있지만은 좀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겠지만은 2015년도 개정 중에서 우리 시험적으로 접근될 내용이 많거든요. 물론 2016년도 개정 법률은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2016년도 개정 내용과 15년도 이런 개정 내용은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유용성의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법과목이다, 전략과목, 개정에 민감하니까 개정 숙지를 좀 신경 쓰면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OT를 겸해가지고 바로 이제 입문서 우리가 과정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과정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세말로 좀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이런 게 시세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 그러면 저는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적인 이야기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강전 말에 멘트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 진부적이다, 너무 자주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몸에 배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우리 입문서에 4페이지 봐보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가 나옵니다. 한번 봐봅시다.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과목은 부동산 관련세법을 줄여서 부동산세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세법을 우리 시험 과목으로 한다면 제가 우리 시험이 시험적으로 전략 과목이다, 목표가 14개 이상이다 이런 말하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일반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세금의 관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는데, 이 관련성은 우리 부동산의 활동 과정, 부동산의 활동 과정에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팔았을 때 관련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부동산을 샀을 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런 부동산의 활동 과정은 세법을 처음으로 접한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다 숙지합니다. 부동산 샀을 때, 보유할 때,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을 구분하면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핵심 세금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 관련 세금 하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양도 관련 조세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현행조세가 조금 놀라겠지만은 24가지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24가지 세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금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몇 개 세금이죠? 3가지 세금이죠. 이 3가지 세금이 핵심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법이요? 몇 가지 세금? 3가지. 3가지 세금을 핵심으로 한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 세법, 즉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옆에다가 쓰신 분 있어요. 우리가 세법 하면은 3가지 세금을 공부하니까 세법. 또 그러시면 제가 이제 인지시키려고 강조한 겁니다. 세법은 그런 뜻 아니죠. 하지만 많은 세금 중에 이 3가지 세금이 핵심이 되는 것을 앞으로 크게 강조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럼 이제 이 취득 관련 세금에 등록 면허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구분을 잘해야 되는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제 보유 관련 세금에 재산세하고 구분을 잘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있더라. 그래서 세 세금에 두 세금을 좀 덧붙여 봤죠. 그래서 관련 세금 역시 핵심트는 3개지만 등록 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좀 핵심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 세금에 대한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공부는 그래요. 이 지금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재산세라는 세금을 조세를 분류함에 있어서 지방세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국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세.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들면서 부동산 활동 과정에 따라서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세 세금을 구분하는데 청년들로 현행 지방세는 11가지가 있고 현행 국세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가지 조세 중에 우리가 5개 세금을 핵심으로 보게 되는데 자, 또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자, 부동산 관련 세법은 출제 문항수가 16문항이 나온다고 그랬죠? 16문항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27회 대비하고 있죠. 27회 2016년도 27회 대비인데 상당히 횟수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시험이랑 자격 시험은요. 자, 첫해 뭐 횟수가 막 처음일 때는 좀 문제는 단순한데 횟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많은 그러니까 자격 시험에 배출하다 보니까 또한 자, 기득권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좀 어렵게 내야 된다. 어려워진다. 그런 말들이 공존하죠. 하지만은 그런 사람 공부할 때는 본인들은 좀 쉽게 나서면 좋겠다. 하지만은 막상 또 자격을 취되고 현업 오신 분들은 아, 시험 어렵게 나와야지 뭘 쉽게 나와가지고 합격을 많이 하면 그러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시세말로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의 좀 차이점인데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래도 합격하신 분은 합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상적인 과정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은 거의 다 합격하기 때문에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오냐 쉽게를 이런 데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26회 때 우리 26회 때 자, 이 출제 문항수를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 한 문제, 재산세라는 세금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한 문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하나 3하나 6이죠. 자, 합은 14가 되겠죠. 3하나 3하나 6 암산되죠. 그래서 자, 우리 문항수는 6문항인데 왜 14문항입니까? 그래서 이 바탕, 자, 관련 세금의 바탕을 까는 게 자, 총괄적인 설명, 총론 내용이 있거든요. 이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16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입문 과정의 틀도 그렇고 기본서 과정 틀도 우리가 조세 총론을 먼저 총괄적으로 한번 바탕을 깐 다음에 취득세 공보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세법을 공부를 할 때 흐름을 잡아나갈 때 그래서 제가 처음 강조는 부동산을 샀을 때 보유할 때 팔을 때 이 흐름에 따라서 조세 총론의 바탕을 깔고 정리하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워낙 단원이 많죠. 단원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기본서 등에는 견출지를 붙이고 그러죠. 왜? 그 단원을 빨리 찾아보려고. 근데 세법은요, 그게 시간 낭비가 될 거다. 뭐 세법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까지 전제가 편제가 된 겁니다. 저만 이렇게 편정해라. 일반 다른 모렴 출판사 책들을 봐도 이렇게 이 편제 흐름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유는 관련 세법에 우리가 정리하는 마인드는 똑같거든요. 부동산 활동 과정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세법점 법체계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에 우리가 교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따져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출제 문항수 3하나 3하나 6에 두 문제 총론까지 해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 문항수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25회 때, 4회 때도 역시 이 유사한 문항수가 되는데 이 문항수를 보니까 취득세라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문항수말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양도세로 국세죠. 당연합니다. 그럴 때 종합부동산수도 국세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출제 비중도가 거의 5대 5입니다. 반반입니다. 16문 총론 2문제가 나오니까 지방세 7문제, 국세 7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줄지옵니다. 관련 세금에 있어서도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국세 어느 비중이 있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출제 문항수를 보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편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식하지 말라는 의미도 또 물론 취득세심을 두고 재산세심을 두고 양도소득세 역시 많은 시간을 배려하면서 할애하면서 정리할 다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당연하겠죠. 자,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건 내용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은 문항수가 적은 등록면허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출제되면 한 문제, 경우에 따라 출제도 안 되는 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용 정리하는 틀이 저는 이런 말입니다. 등록면허세 시키면서 한 판이다. 피자 한 판. 종합부동산세도 피자 한 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 7판에 한 판으로 끝냅니다. 등록면허세도 한 판. 종합부동산세도 한 판. 왜? 한 문제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한 판에 되면은 거의 1시간 분량이다. 그 말이요. 한 타임의 심각 분량으로서 정리하니까 이런 경우를 크게 뭐 신경 쓸 때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도 기본만 정리해줘도 훨씬 더 출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입문 과정, 처음 입문 과정 할 때는 뭐 등록 면허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짚지도 않습니다. 제가 입문 과정의 큰 틀의 중요한 입문 과정에서는 영어, 개념, 그 기존의 기본 틀 이런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본서 과정할 때는 분명히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도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입문 과정의 틀에서는 말씀대로 항상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세에 처음 접할 때 우리가 자 접근해가지고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어떤 데 비중을 두고 또는 어떤 데 자 공부하는 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접근하는 게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그래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죠. 하지만 깊은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과정서기 때문에 이런 입문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영어, 그래서 영어에 상당한 비중을 둬서 제가 입문 과정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출제 문항수를 생각하면서 바탕을 두면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지? 입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왜 내용을 않고 넘어가지? 이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볼 수 있고 입문 과정에서 이런 게 기본서 과정에 거의 반복이 되면서 자세히 설명해 나가니까 이런 입문 과정의 틀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 제가 그랬죠.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은 제가 자, 전략 과목의 목표로서 14문항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출제가 상당히 예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상 중에 뭐냐 봐보세요. 자, 문제에 있어서 자, 취득세 문제, 세세 문제.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문제, 자, 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물으면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세 요건을 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수에 대한 우리가 자, 분포와 출제 예상한 부분에 정리되는데 하나의 진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법을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세금의 자, 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의 구분을 잘 한다는 것. 그 구분해 갈 때 또 반복이지만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 흐름에 따른 세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관련 규정을 정리해 갈 때 서로 혼동되지가 않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 혼동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하게 합니다. 세법은
혼동되는 게 아니라 세금별로 세목이, 세목, 국세지방세 종목을 세목이라고 하는데 그 혼동이라는 표현을 저는 헷갈린다. 세금 간의 구분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 일명 헷갈린다. 즉 이랬죠. 봐보세요. 자, 예를 들었지만은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 그랬죠. 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자, 중에서는 계약상 잔금 그랬죠. 이렇든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금을 명확히 구분 안 하면은 이런 규정에서 혼돈이 된다. 그 말. 자, 그래서 이런 세금 간의 세목 간의 구분이 안 되면 또 세법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 과목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세법은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와봤자 한두 문제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제 비교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왜? 한 가지 두 가지 세목을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세금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정리하되 좀 비교 정리할 게 있더라. 이런 정도 기본서 과정하면서 역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비교하면서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또한 문제 접근할 때는 당연히 비교 많이 해 드리겠죠.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입문 과정의 첫 시간을 거의 마무리할 텐데 이 첫 시간에 키가 있죠. 키. 지금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법 과목이다. 전략 과목이다. 개정에 민감한 과목이다. 이런 걸 좀 바탕을 두면서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세 분류, 영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